의사가 아무리 착해도 어느 정도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견적을 추천하기 마련이다. 견적, 야, 사람이 뭐 이게 사람이지 물건이에요? 나무위키라는 매체가 인터넷에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양악수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맞는 부분도 많았는데 약간 좀 진지한 바보 같다. 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올소그래틱 서저리는 양악수술보다는 좀 범위가 넓은 개념이고요. 이 범위 안에 더블조 서저리, ASO라든가 하악수술 이게 다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더블조 서저리는 하위 개념으로 르포트 1 오스테오토미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하악수술, BSSRO, IVRO 뭐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죠, 밑으로. 두 번째 줄에 보면 쉽게 말해 코 밑부터 아래턱 뼈 부분을 잘라내서 턱을 축소시켜 얼굴을 바꾸는 치과 영역의 대수술이다. 뭐 맞는 얘기인데 턱을 꼭 축소시키지만은 않아요, 양악수술이. 턱을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턱을 꼭 축소시키는 수술은 아니에요.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입원한다. 맞는 얘기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입원을 합니다. 원래 누구였는지 알아볼 수 없는 유일한 수술이라고 할 정도다. 저는 이거는 좀 반대로 생각해요. 코 윗부분은 사실 변함이 없어요. 코 아래쪽에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수술인데 뭐 그만큼 이제 효과가 크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할 텐데 너무 좀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오히려 눈, 코 수술이 드라마틱하게 되면 더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수술 비용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 교정 등을 포함하면 2,000만 원 선으로 가격이 뛴다.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개원가에서 주로 이 정도 비용을 받고 아마 대학병원은 이거보다 비쌀 거예요. 보험 적용의 기준은 무려 10mm이다. 무려 10mm라고 하니까 뭔가 이것도 좀 뭔가 뻥튀기 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말투가 진지하지만 헛똑똑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부작용 카테고리를 볼게요. 부작용 카테고리에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굉장히 흔한 부작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부작용을 주로 맨 윗줄에 적어놨어요. 알고 있으면 좋긴 하죠.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0.00001%라도 발생할 수 있긴 하니까. 위에 첫 번째 보면은 침을 삼킬 때마다 턱에서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부작용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이거는 수술 초반에 뼈가 유압되기 전에 얼굴뼈의 어떤 근육의 움직임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소리가 날 수 있죠. 절골된 부분에서 이렇게 맞부딪히는 소리가 날 수 있지만 이것도 흔하진 않아요. 이거 자체가 흔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골 유압이 진행이 되면 거의 없어지는 증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밑에 보면 턱이 짧아지면서 턱살이 늘어나고 턱선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나 지금 수술하는 시기, 피부의 탄력도 피부의 두께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부의 탄력이 좋은 시기에 수술을 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보기 어렵다. 인중이 얼굴의 맨 앞으로 튀어나오고 게다가 길어 보일 수 있다. 하안모의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인중은 앞에 있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부작용이 돼 있는 거지? 길어 보일 수 있다. 길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인중이 긴 사람들이 입이 이렇게 길게 돌출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입이 들어가면 인중에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각적으로 길어 보일 수 있죠. 이거는 뭐 맞는 얘기라고 보고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다.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악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를 오히려 넓히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단편적이고 이것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길 수 있죠. 이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작용들이. 의사가 아무리 착해도 어느 정도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견적을 추천하기 마련이다. 견적, 사람이 뭐 이게 사람이지 물건이에요? 대체로 양악수술을 하고 싶은 사람은 턱만 깎든지 집어넣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만 한다. 따라서 상악 쪽은 생각도 안 해본 경우가 많다. 이 상태에서 병원이 하악 플러스 상악까지, 그러니까 양악수술을 하면 더 잘생겨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귀가 솔깃해질 것이다. 너무 부정적이다. 케이스가 다 틀린 건데 하악만 해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양악까지 같이 해야 환자가 원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건데 무조건 양악만 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양악하면 안 되겠다. 나는 무조건 하악 수술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올 수 있어요.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해요? 그냥 무조건 나는 하악 상악 이렇게 하면 되지. 2-1 여기 볼게요. 절대로 성형수술이 아니다. 얼굴이 바뀌는데 어떻게 미용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부정교합에도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일반적으로 가장 정도가 심하다고 알려진 3종 부정교합. 3종 부정교합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부정교합을 분류를 할 때 1급, 2급, 3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이 3종이 아니라 3급 부정교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3급이라고 해서 이게 제일 심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종류예요, 종류. 여기서는 뭐 가장 정도가 심하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3달남에 보면 수술 후의 고난. 하지만 수술하면서 치아를 한 번에 다 뽑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잘 생각할 것. 그러니까 저희가 사랑니 발치를 수술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뽑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불리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뭐 뽑기 편하다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위턱 사랑니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같이 뽑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 사랑니 같은 경우는 매복이 되어 있느냐, 어느 정도 맹출이 되어 있느냐, 그런 정도에 따라서도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술하고는 겹쳐서 진행하는 게 불리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고무줄로 치아를 묶고 있다. 수술 후엔 한동안 입을 벌리기 어려워 입으로 숨을 쉬는 것 또한 힘들다.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고무줄로 묶는 경우도 있고요. 안 묶는 경우도 있어요.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은 묶지 않아요. 요거는 환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혀끝과 입술이 말라서 계속 갈라지므로 바세린을 수시로 발라야 한다. 이것도 좀 저희는 이거를 권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런 행위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한 만큼만 발라야지 수시로 발라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퇴원했는데 자꾸 코가 막힌다면 일단 가장 가까운 이비인후과로 가서 코석션을 받는 것이 좋다. 그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한 병원에 연락을 해야죠. 코석션을 왜 이비인후과에 가서 받아요? 수술한 병원에서 해야지.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있네.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양악수술을 집도한 진료과에서 이비인후과와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코석션을 시원하게 받을 수 있다. 왜? 이거 왜 그렇게 하지? 치과에서도 다 석션해요. 굳이 이비인후과랑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죠. 주치의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석션 받으시면 돼요. 수술 후 악강 고정의 시간이 환자의 증상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최장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한 달까지 완전히 묶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이제 풀었다 묶었다 하는 기간은 한 달까지 갈 수는 있어요. 평소에 이가시린 증상이 있다면 양악수술 전에 먼저 치료하는 것이 좋다.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치아를 철사나 고무줄로 묶어두기 때문에 풀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양치질이 거의 불가능하다. 요즘에는 철사로 묶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지간해서는 철사로 묶지는 않고요. 대부분 고무줄로 묶기도 하고 고무줄로 묶는 경우도 사실 IVRO인 경우에 주로 하는 거고 SSRO 같은 경우는 묶더라도 좀 입이 벌어질 수 있게 사랑니 역시 먼저 뽑을 수 있으면 뽑으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학병원인 상급병원에서는 사랑니 발치 이 사랑니 발치를 같이 뽑는 게 대단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개인 병원이 실력이 없어서 못 뽑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런 경우 있죠. 뽑는 게 더 좋은 경우가 있고 불리한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학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병원에서 불리한 경우는 나중에 빼거나 미리 빼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한때 녹는 핀이라고 해서 인체 흡수되는 핀을 사용하는 병원도 있었지만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많이 없어졌고 대신 투명 핀의 티나지 않는 핀을 사용하는 병원도 뭐 어디서부터 말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녹는 핀이 투명 핀이에요. 보통 이 투명 핀이라고 하는 것들이 녹는 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해성 논란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안정성 논란 때문에 안 쓰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강도에 못 미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쓰지 흡수성 핀이 유해성 때문에 안 썼다. 현실과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나무위키에서 양악수술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인터넷의 내용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지만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그게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만 보고 내가 진단을 내린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엄청난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가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지 이거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